지금 화면이 보일 겁니다. 화면이 보이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QCS 640 관련해가지고 저희 퀄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게 하면 저희 아이디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아이디 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저희가 샘플 플러그인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퀵 스타트 부분에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iOS는 지원 안 하고요. 윈도우랑 우분투에서 진행해서 인스톨을 하는 부분입니다. 인스톨 부분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윈도우 쉘 켜가지고 커맨드를 지금 차례대로 윈도우 커맨드 날리고 그 다음에 WSL에 우분투 붙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커맨드만 날리면 그냥 설치가 되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고 하면 저희 쪽에서 디바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디바이스 선택하시면 이 디바이스가 6490 베이스의 디바이스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쓰는 건 6490 중에서 다른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메인 코어가 같기 때문에 저희 샘플 코드가 나와 있는 걸 쓰실 수 있거든요. 6490 베이스로 살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있고 이에 관련돼서 하면 저희가 익스텐션에서 바로 ADB를 커넥트를 해주고 프로젝트까지 만든 다음 디바이스에서 프로젝트를 바로 붙일 수 있게 쉽게 생각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비슷하게 역할을 해주는 걸 저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페이지에서 마이 모델 파트, 모델 카테고리 파트를 해가지고 각각에 되는 예시 모델도 있고 샘플 어떻게 보면 코드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카이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아니면 지금 창에서 봐서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쓰시는데 접속은 되는 걸 확인했는데 지금 리걸적으로 지금 오픈을 잠시 막아놓은 상태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리도록 제가 좀 해가지고 최대한 학생들이 쓰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다가 남기게 되고요. 혹시나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 카카오톡 방이 있다고 들어서 그 카톡방에다가 이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는 어쨌든 보면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자료와 동일한 자료인데 QNN 지니 SDK인데 여러분들께서 용어 설명을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용어 설명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이랑 QNN이 뭐냐라는 것보다 QNN을 어디에 쓰냐, 진이를 어디에 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 QNN, 진이는 같은 백엔드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MP라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폴더 이그노를 하시고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QNN 진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QNN 진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들어가게 되시면 실제 코드입니다. 저희 실제 코드 상에서 보기 예. 지금 화면 보이시죠? 클래처님 보이나요 혹시? 예, 잘 보입니다. 네, 잘 이거 보여요. 보면 이렇게 저희가 QART 버전이 아마 2.31, 2.32까지 나오고 2.33까지도 학생들이 쓰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3 버전을 보시면 지금 들어가 있는 파일들이 다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닥스에서 보시게 되게 아시겠지만 3개가 있습니다. 지니, QNN, SMP 이렇게 되어 있는데 SMP 같은 경우는 지금 이그노로 하시면 되고 지니랑 QNN인데 QNN과 지니 같은 경우에 QNN으로 일단 작업을 다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니는 어떻게 보면 LLM에서 익스큐션 파트만 나눴을 때 추가적으로 하는 실행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컨버전을 어떻게 한다, BYOM 한다 하면 모든 거는 QNN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니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즉 QNN에서 만들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거를 실행을 할 때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라고 하면 실행은 지니로 특별하게 하는 지니 T2T 런이라는 커맨드를 써서 사용하는 거고 QNN은 나머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컨볼루션 네이럴 네트워크 베이스라든지 트랜스포머 베이스인데 랭귀지가 아닌 케이스들 그런 경우는 QNN 랩런이라는 걸 통해서 실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QNN으로 다 컨버전하고 랭귀지 아더스로 해서 실행을 한다라는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개념에서 QNN 같은 경우 약자가 뭐냐라고 하면 퀄컴 뉴럴 넷이고 지니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티브 뭐 랭귀지 관련되는 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저희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지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저희가 공개를 못했었던 건데 가능하시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었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BYOM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 경로가 있죠. AI 허브를 통해서 하는 경우와 아니면 저희 QART 직접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AI 허브로 하실 경우에는 보다 먼저 QART로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AI 허브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기능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든 것 중에서 필요한 API만 따라서 오기 때문에 AI 허브는 어떻게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Q&A 설명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AI 허브에서 여러분들께서 에러를 맞닥뜨린다고 하시면 디버깅을 하시게 되면 결국 그 디버깅 또한 QA는 실행이 되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I 허브를 실행하시게 되면 로그 같은 게 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AI 허브를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실행을 직접적으로 하시게 되면 아마 실행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모델을 하다 보면 지금 에러가 뜨는 것들이 있는데 뭐 제가 심심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클로바 같은 걸 하게 되면 지금 잡페일 같은 게 뜹니다. 잡페일이 뜨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디버깅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보면 컴파일 로고들이 이렇게 뜨면서 디버깅을 실행하시는데 학생분들이 에러 뜨면 이걸 어떻게 하냐 바로 물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뜨게 되면 저희도 한 번도 못 본 에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컨버터 여러분들께 보셨을 거예요. 컨버터를 통해서 실행 다음 립 제너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파트에서 에러가 뜨는 거에서 여러분들께서 디버깅을 이 로그를 통해서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페일 떴다고 해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컴파일러에서 결과 나온 걸로 디버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에러가 떴었을 때 엔바이러먼트 셋업에서 에러가 나는 거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좀 고치기 힘들어요. 다만 컨버트 에러 같은 경우에 떱니다. 뭐 비트가 잘못됐거나 하거나 그런 식으로 뜨는 거는 로그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방금 같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게 되면 지금 컴파일 로그 같은 경우에서 보면 저희가 실제로 실행하면 여기 석세스가 뜨죠. 그 특정 모델이 실행이 되면 저희가 예시로 들은 클로바 모델을 한번 했었을 때 지금 비주얼라이즈가 됩니다. 비주얼라이즈 되면 이렇게 인풋 아인데스 온엑스 게더 척을 해서 저희가 온엑스로 컨버트를 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되는 건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AI 허브에서 라마 있는 코드에서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델 넣으실 때 조금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특별한 거는 없어요. 다만 다른 거라고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든 거가 모델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컴파일을 하시게 되면 파이토치, 그러니까 세이프 텐서를 그러니까 어떻게 PT 형태로 해가지고 바로 넣는 컴파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런타임으로 하게 되면 파이토치 모델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Gtrace 모드 또 스크립트 모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만 있고 데이터 플로우가 포함되지 않은 모델들을 보통 쓰십니다. 근데 런타임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 플로우가 들어가 있는 모델을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저희 플랫폼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런타임 모델을 만들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실험적으로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허깅 베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쓰시는 게 LG 엑사원들이 많을 거예요. 엑사원을 쓰신다거나 클로바 모델 이게 어떻게 보면 탑2로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을 쓰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걸 써서 그냥 PT로 하는 AI 허브 코드를 쓰시게 되는데 온엑스로 컨버전을 먼저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피스에서 온엑스로 컨버전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컨버전 모델을 다시 컴파일을 하는 거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온엑스는 셋업을 저희가 잘 되어 있는데 컴파일을 할 때 저희가 특정 OP에서 에러가 뜨거나 지원되지 않는 OP는 여러분들께서 지원되더라도 좀 예외 처리가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몽키 패치를 여기가 넣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께서 몽키 패치를 넣게 되면 파이터치 같은 경우 몽키 터치를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온엑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실제로 작업에서 문제가 되는 모델이다. 랭귀지 모델 하게 되면 컨버전 할 경우에는 온엑스로 먼저 컨버전 하세요. 온엑스로 컨버전 한 다음에 컴파일을 돌리는데 그때 OP가 지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만약 오퍼레이션이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엑스 설전을 쓰셔서 리플레이스가 되는 OP로 바꾸던지 아니요 온엑스 심플리파이드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온엑스 심플리파이드를 쓰셔서 모델 자체의 OP를 머징시키는 옵션을 쓰셔서 모델을 줄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을 줄이신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께서 컴파일 방법을 쓰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AI 허브를 들어가시게 되면 그 부분은 어디에 확인이 가능하시냐면 저희가 로그인을 하고 저희가 다큐멘트 부분이 있죠. 여기 다큐멘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example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돼요. 그럼 파일에 들어가셔서 예시를 다 보시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힘드시면 사실 읽는 거에 또 귀찮으시고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 페이지 자체를 오픈 AI로 쓰고 있는 뭐 GPT라든지 이런 데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자료를 거기에 넣으셔서 해석을 받으시는 게 좋고 제가 말하는 파트는 온엑스 파트 중에 모델이죠. 모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큽니다. 온엑스로 바꾸면 세이프 텐서를 온엑스로 바꾸게 되면 모델 사이즈 자체가 거의 2기가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은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서 내리다 보면 다음과 같은 파트가 있습니다. 파이터치 모델 폴더 온엑스 런타임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 파트에서 좀 내려가시면 이 파트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데이터가 커지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0.5 모델이라고 하는 클로바 모델도 제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작업 모델도 사이즈 자체가 지금 세이프 텐서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500MB, 1기가 미만인데 온엑스로 컨버전을 하게 되면 데이터 자체가 2기가 이상 됩니다. 그럴 경우엔 저희가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프로세스가 바로 이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코드는 그냥 실행이 됩니다. 이 코드는 실행이 돼서 기존의 데이터 온엑스 파일에서 추가적으로 모델 자체가 웨이트하고 데이터가 있던 부분은 웨이트하고 어떻게 보면 온엑스에 오늘 컨버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온엑스 아키텍처 부분이 있는 .onx 파일과 웨이트만 있는 .weight 파일이 나와서 그 파일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원래는 돼요. 2기가 넘어가면 그게 온엑스 폴리시가 그래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했을 때 데이터가 못 넘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작업은 그 온엑스를 온엑스와 온엑스 데이터로 심플리하게 데이터 2개로 바꾸는 겁니다. 모델을. 그렇게 해서 온엑스 세이브를 실행을 하고요. 이렇게 온엑스 세이브가 되면 새로운 파일이 있으면 거기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 생성된 파일을 여러분들은 다음 단계의 아키텍처, 그러니까 하이라키를 구성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자체를 컨버전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든 파일을 어떻게 보면 위에서 패스를 정한 다음에 여기서 로드를 하시면 돼요. 모델에서. 데이터 그래서 온엑스를 여러분이 안 써봤다는 가정하에서 한다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모델을 하겠죠. 자, 온엑스 모델을 여러분들께서 모델을 잘 모르시니까 하이퍼 모델, 기본적인 모델을 다운받으시면 다음과 같아요. 네. 이거는 원래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 모델을 받으시면 얘를 온엑스 컨버전을 일반적으로 실행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익스포트가 돼요. 보시면 온엑스 웨이트랑 온엑스랑 이게 두 개가 나와버립니다. 이거 자체가 그렇고 또 이 데이터들 자체가 각각의 웨이트를 포함을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세퍼레이트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포맷 자체를 가져올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컨버전을 통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딱 두 개 파일로 나옵니다. airhub.data.onx 파일로 나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실행하실 때 단 한 가지 리미테이션이 제가 보니까 있는 게 이 폴더, 특정 폴더가 있죠. 이 특정 폴더 이름이 .onx로 끝나야 되는 거고 이건 물론 폴더 명입니다. 폴더 명이 .onx로 끝나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랑 onx 딱 두 개 파일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일 안에 더미 파일로 뭐 아무거나 하나라도 더 만들게 되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서 온엑스 파일로 해서 컴파일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LLM 파트에서.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 페이지가 저희가 이것도 분명히 여러분들 이게 익숙하셔야 됩니다. 제가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다 보셨던 파트라고 가정하에 제가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AI 앱에 들어가시면 앱스 그리고 안드로이드 챗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그 라마라든지 또는 커스터마이즈 랭귀지 모델을 쓰시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여러분께 ADB 쉘로 실행하시는 거는 지니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마 ADB 쉘로는 여러분들께서 되실 거예요. 근데 ADB 쉘 위에 왜 안드로이드에서 ADB 쉘을 할 때 폴리시가 있기 때문에 C++ 로 해서 빌드를 하셔야 되는 파트는 바로 이 파트예요. 여기서 있는 CPP asset이라든지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CMake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지니 립이랑 랩핑을 시키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셔야지만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 앱을 꼭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랭귀지를 쓰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베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걸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확인 결과 8750이라고 하는 저희 GS24, 25랑 24 모두 실행이 되는 거 확인했고요. 기존 버전도.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면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모델들이 뭐냐 그랬을 때 라마 말고 엑사원을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하이제킹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하이제킹 파트는 여기 라마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어디냐라고 하시면 AI 허브를 들어가시면 이 페이지를 아실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 아까 보는 코드는 이게 요 파트는 보세요. 여기는 ADB 쉘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적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랭귀지 모델을 하시는 분은 세 단계를 사실 하셔야 돼요. 첫째, 여기 있는 라마 온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진입 파트를 실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해서 ADB 쉘로 실행을 하시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실 겁니다. 제가 한 줄 한 줄 보여드리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게 시계됐다. 그 다음에 앱을 이제 개발하셔야 된다. 그러면 아까 체뎁 있었죠? 체뎁 어디 있니? 이 체뎁을 실행을 하셔서 안드로이드 APK가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약간의 제가 경험적으로 학생들을 보니까 코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네, 저도 코드 수정이 있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버전에서 좀 미스매치가 나는데 그거를 코드를 어떻게 보면 랭귀지 그 오픈 소스를 베이스로 하는 그 뭐죠? GPT 같은 거에다가 소스 넣으시고 에러를 고쳐주세요라는 바이블 코딩 몇 번만 하셔도 에러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러를 잡으셔서 이걸 실행을 하시면 일단 안드로이드 폴리시까지 만족하는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확인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끝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커스터마이즈 모델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커스터마이즈 모델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저처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ONNX 파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컴 파일을 돌리는 방법. 다시 말씀드릴게요. ONNX로 컴파일전을 하고 컴 파일을 돌리는 거. 컴 파일은 AI 허브에서 다 보여지는 그 컴 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하이제킹 방법입니다. 하이제킹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냐라고 하면 아까 이 페이지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델 리파시토리라고 있어요. GitHub 파트예요. 모델 리파시토리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익스포트가 됩니다. 맞죠? 익스포트가 되면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실행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그 방법이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라고 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니 튜토리얼에 저희 다큐멘터가 좀 복잡한 거 조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익스포트 파트의 예제 코드가 바로 중간에 가보시면 파이썬 m 허브 모델 라마 블라블라가 있어요. 여기는 타겟으로 하시는 모델명을 바꾸시면 돼요. 라마 계열로 바꾸셔서 하는데 이 코드 실행을 여러분께서 로컬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로컬에서. 지금 이거는 컴파일 패스를 하거든요. 근데 로컬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라고 하면 이 모델이 있는 파트가 바로 AI 허브 모델에 있는 얘고요. 얘를 여러분들께서 기스로 해서 로컬에 다운받으셔서 실행을 하실 때 얘가 모델을 가져오는 파트가 딱 코드 따라가 보시면 아시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 모델 쉐어드라고 있습니다. 모델 쉐어드입니다. 다시 볼게요. 모델 쉐어드예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모델 쉐어드 파트에 라마라고 치면 라마 애들이 나와요. 라마 3, 라마 3 AO, AO들인데 라마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데모랑 모델스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정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델을 끌고 오는 파트를 여러분 캐시 디렉토리에서 허깅 페이스 받으시면 나옵니다. 보통은 라마를 다운받으면, 즉 파이프로 여러분들께서 다운받으시는 경우에는 로컬로 다운받지 않아서 캐시 디렉토리 있어요. 그 디렉토리랑 어떻게 보면 라마 디렉토리랑 변경을 하세요. 로케이션을. 그래서 변경을 해서 그 로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를 라마 모델 대신에 여러분의 엑사원 모델이라든지 클로바 모델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델이 컴파일이 보통 됩니다. 뭐 약간의 디버깅이 필요한데 그 디버깅은 코드도 있고 에러도 뜹니다. 그렇고 로컬에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바이블 코딩이 가능한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자체를 코드랑 저희가 GPT나 이런 코파일럿이나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코드를 못 공개 드리니까. 그리고 그 하이제킹 파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제가 디버깅을 해본 결과 클로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요. 하이제킹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몽키 패치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패치를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으면 다행인데 조금 모델에 익숙하지 않고 모델 튜닝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엑사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봤을 때 라마 계열로 작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 그래서 엑사원을 하시면 조금 더 쉽고요. 또는 엑사원 중에 엑사원 디스틸레이트라는 모델이 있어요. 라마 디스틸레이트 모델. 그거는 라마랑 똑같은 아키텍처에 엑사원이 포팅이 된 게 있습니다. 중요해요. 7B, 8B인가 그게 있는데 그게 포팅이 돼서 AI 허브에서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행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일한 그걸 컴파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디버깅이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 자체를 하이제킹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델 여기서 익스포트 하는 거에서 그것만 변경, 정확하게 그거 변경 후 디버깅을 바이블로 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좀 한 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한 것 중에 하나가 형평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생들한테 저희가 드리는데 어떤 학생들이 이미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리미테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를 전부 공개를 하면 그분들의 노력이 조금 물거품이 된다라는 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공유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 하신 분들도 어떻게 저랑 똑같은 패턴으로 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이블 코딩 통해서 하시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쉬운 체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코드를 못 공개를 하는 점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랭귀지 모델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 비전 모델이라고 하죠. 라지 비전 모델 또는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짜시면 조금 워크로드가 많이 걸리십니다. 네. 그거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하시는 분이라면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가셨을 때 모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라바라고 하죠. 라바를 작업을 하시는 건 좀 많이 힘들어요. 라바를. 그래서 라바를 좀 하시는 건 조금 지양해 주시고 실제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전체 리스트를 봤을 때 라바를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데 만약에 스테이블 디퓨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디퓨전은 지금 저희 코드 나와 있으니까 얘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라바 계열이라고 하는 비전 타워랑 텍스트 타워로 이렇게 나눠지는 애들은 여러분 컨버전 진행하시게 되면 좀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2주 안에 끝내시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해주시고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만약에 라바 계열로 작업하거나 QN2 같은 결국 비전 타워와 텍스트 타워로 나눠지는 작업을 하게 되는 모델이 있다라고 하시면 학생들에게는 이번 프라이에서는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서 꼭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안 들어오신 학생들이 있다면 그걸 모르고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배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NN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에러가 없고요. 보통 에러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에서 나오고 CNN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QART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파트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릴 텐데 이 파트를 따라 하시면 웬만해서는 커스터마이저든 어떻게 보면 아니면 에어허브에 있는 모델이든 문제 없어요. 그래서 어떤 파트를 하시면 되냐라고 하면 모델 컨버전 파트에서 저희가 아는 얘기를 드렸죠. 제가 아마 메일로 진행이 됐을 텐데 저희가 온엑스를 저희가 보통은 지양하기 때문에 온엑스로 보여드리는데 이건 파이토치로 하셔도 돼요. 파이토치로 하셔도 되고
Q&A ONNX 컨버터를 실행하시고, 지금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 공유는 못 드리지만 캡처하실 분들 캡처하시고요. 이 부분은 ONNX 컨버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다 바뀌고, 그렇게 하면 나오는 게 CPP bin JSON이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QNN ONNX 컨버터 또는 QNN PyTorch 컨버터 또는 QNN 뭐다? 여기 보는 TF 라이트 컨버터, 텐서플로 컨버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드리는 거는 QNN PyTorch나 QNN ONNX 컨버터예요. 뭐 물론 여러분들께서 세이브 텐서로 되어 있는 거를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그 변경 어떻게 하나요? 변경은 토치에서 ONNX 컨버터가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토치 ONNX 컨버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실행하시면 ONNX가 됩니다. 진화. 근데 물론 거기서 하나의 여러분들께서 또 간과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게 뭐냐면 ONNX 컨버터를 하든 토치 디트레이스를 하든 그렇게 변경하는 이유는 저희가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모델들은 다이나믹으로 인풋을 받지 못합니다. 즉 모델 인풋이 여러분들께서는 작업할 때 맥스 컨텍스트 랭스가 정해지게 하셔야 됩니다. 즉 모델이 다이나믹이 아닌 스태틱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어떤 걸 하든지 그 스태틱으로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이토치 디트레이스고 파이토치 모델에서는 ONNX에서는 ONNX에서 다이나믹이 아닌 스태틱으로 셋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세팅을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면 ONNX 컨버터 즉 토치 ONNX 컨버터에서 그 파트 자체에서 그 부분 다이나믹 설정하는 파트의 옵션을 설정을 안 하시면 스태틱으로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컨텍스트 랭스 자체를 맥스로 해서 잡으세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6490 베이스는 컨텍스트 랭스를 1K 이상 절대 하지 마시고요. 디바이스가 휴대폰이다라고 하면 저는 추천은 2K, 1K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 시스템 프롬프트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게 된다면 2K를 가는데 제가 작업한 걸 보니까 1K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1K로만 해서 스태틱 모델을 만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드시고요. 그래서 그 만든 모델을 ONNX 컨버터를 통해서 CPP bin JSON 파일이 아웃풋이 되는 거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모델 립 제너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실행하는 이 타입은 호스트 디바이스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실 때 간혹 뭐가 되냐면 여기를 안드로이드로 해서 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 돼요. 안드로이드 아닙니다. 이건 호스트입니다. 호스트니까 x8664 리눅스 클론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설정 중요해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스텝 3 Q&A 컨텍스트 바이너리 제너레이션 즉 여기서 만드는 게 .bin 파일입니다. .bin 파일로 해서 저희가 보통 예로 드리는 파일들에서 .bin 파일을 사용한다는 게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저희가 저희 퀄컴 바이너리를 기반으로 하는 샘플 앱을 돌리실 수 있고요. 보통 CNN 모델을 베이스로 할 경우에는 지금 CNN에서는 이슈가 없다고 듣긴 했지만 만약에 샘플 앱을 돌리시게 된다면 CN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작업들의 예제를 안 하셔도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 저희 예시들은 TF 라이트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텐서플로 라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 예시를 따라하게 되면 이걸 하실 필요 없이 어떤 방법을 쓰셔도 텐서플로 그냥 라이트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텐서플로 라이트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면 그것도 런타임 모델이기 때문에 컨버전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컨버전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저희 AI 허브를 통해 가지고 TF 라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컴파일을 하실 때 생성 모델을 TF 라이트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커스터마이즈 CNN 모델을 쓰신다면 근데 만약에 커스터마이즈 CNN 모델을 안 쓰시게 된다라고 하시면 잠시만요. 창이 너무 많이 찍어져 있어. 커스터마이즈 CNN 모델이 아니다. 그럼 일반적인 거죠. 이런 거죠. AOTKN이라든지 이런 걸 쓰시면 다운로드 몰래를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BYOM이 아니신 분들은 가능한 한 AI 허브를 쓰시고 필요한 SO 파일이나 이런 것들만 아까 전에 처음에 보였던 QART 안에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 중에 QART 버전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질문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8750은
V79입니다. V79. 버전 7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전 79니까 그 관련했는 데이터들을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아는 V79가 뭔지 모르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조금 그거는 아직 진행이 좀 많이 안 되신 학생들이에요. HTTP나 이런 것들은 V79를 쓰셔야 되고 호스트에서 이제 디바이스를 할 때는 X86으로 해서 클령을 해야 되고 여기 뭐냐 디바이스로 할 때는 AI 해서 안드로이드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또 뭔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보여드리면 여러분께서 빈이라든지 이런 파일을 가셨을 거예요, 분명히. 빈도 가셨을 때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안드로이드예요. 보이시나요? 보이시겠죠? 여기 밑에 있는 파일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T2T든 뭐든 쓰셔야 되고 이와 비슷하게 립도 보시면 립도 있죠? 안드로이드 얘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쓰셔야 되고 예시에서 보면 지니 파트에서 헥사곤 뭘 써야 되냐 질문 나오면 이거 쓰셔야 돼요. V79. 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490은 갑자기 버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데이터가 있겠죠. 여기 있는 SO 파일들을 쓰시면 됩니다. 이 SO 파일 스케일이나 이런 파일들을 뭘 쓰셔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질문이 오실 수 있는데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시면 분명히 예제 제가 보라고 했던 튜토리얼을 안 보신 거예요. 튜토리얼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쁘시니까 튜토리얼을 제가 넘어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튜토리얼 보여드려야겠네. 튜토리얼 보셔야지 또 찾아서 쓰시는 수 있으니까 진입 파트나 이런 걸 보시면 튜토리얼에서 저희 다큐멘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없어요. 튜토리얼인데 튜토리얼에 들어가셔서 예제가 있겠죠. 자, 바로 보이죠? 모델 익스큐션 하는데 뭘 넣으셔야 되냐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Q&A SDK 루트에서 지금 파일들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랭귀지 모델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파일들의 위치는 저희가 다 적혀 있죠. 그래서 SO 파일들 하는데 우리가 타겟이 되는 버전, 모델이 뭐냐라고 질문했던 거는 여기서 쓰는 건 79 버전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익스큐션 파트를 여러분들께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실 때 커스터마이즈를 모델을 쓰셨다라고 하시면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파트가 있는 게 뭐냐라고 하시면 다이얼로그 컨피그 스트링 제너레이션 파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챗 예제를 쓰실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챗 예제예요.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하는 거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챗에 보시면 챗이 아니구나. 라마 실행하는 파일에서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LLM 온 진이에요. 이것도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3개 다 페이지 다 지금 남겨드릴게요. 제가 기억났을 때. 이 페이지. 그리고 이 페이지. 이 3페이지. 무조건 3페이지는 보셔야 돼요. 랭귀지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있는 페이지 중에서 아까 했던 LLM 온 네, 요 진이에서 파트에 보면 각각이 쓰시는 컨피그 파일들이 좀 있어요. 토큰 제이슨 파일 말고 보면 여기 표시가 날 텐데 진이 컨피그 파일들이 있죠. 이 진입 컨피그 파일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진입 컨피그 파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왼쪽에 있어요. 보이시죠? 얘들인데 커스터마이즈면 요걸 바꿔야겠죠?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다이얼로그에서 여러분들께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파트예요. 컨텍스트 사이즈인데 여기 컨텍스트 사이즈는 여러분들께서 1024 1K를 제가 쓰라고 했죠? 그럼 1024로 변경을 해주고 엠보캐브러는 토크나이저에서 진짜 쓰시는
각자의 커스터마이즈 엠포크를 써야 되고, BOS는 거의 안 건드려도 되지만 필요하시면 BOS 번호를 쓰셔야 되고, EOS 토큰이 디바이스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마다 다르잖아요. 그 모델에 대해서 이걸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중심적으로 하셔야 되고, 타입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변경하실 내용은 없고, 여기 config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모델 사이즈가 제한이 있어서 스플릿이 자동으로 될 겁니다. 그 스플릿이 자동으로 되는 모델들의 이름을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한 이름만 적어도 되나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온 디바이스 실행하시는 커맨드 위치하고 그걸 설정하셔서 절대 경로를 다시 넣어야 되고, 아니,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를 넣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델에 대해서 디파인을 여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 HTTP 백엔드 익스텐션 컴피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HTTP 컴피그 그대로 쓰시면 되고, 토크널 제이슨, 토커나이즈 제이슨은 당연히 커스터마이즈니까 커스터마이즈 모델에 대한 제이슨 쓰셔야 돼요. 다를 건데요. 같을 것 같은데요. 같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모델을 바꾸시면 당연히 이것도 바꾸셔야 돼요. 나머지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정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아마 이 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쓰셨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라마 3.2 기준 3B 모델을 기준으로 쓰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걸 기본으로 하고, 모델들은 보통 7B, 8B 미만 하시고 11B, 요즘 라마 새로 나왔던 11B 하고 싶으신 분들 있다. 잠시만 11B는 좀 적어 두시고 가능한 한 3B 모델로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실행하는 파트를 여기서 실행을 하시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튜토리얼 파트죠. 똑같아요. 튜토리얼 파트에서 실행하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저희. 그걸 보시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셔도 되고 아까 보냈던 거 LLM on Genie라고 하는 그거 있었죠, 페이지? 그 페이지의 실행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튜토리얼을 보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QNN도 그래요. 튜토리얼 보시라. 근데 이거를 왜 튜토리얼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컴파일을 어디서든 하실 거예요. 그 컴파일을 했는 거를 온 디바이스 하시려고 하시면 결국엔 이 다큐멘트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AI 허브에서 했는 게 끝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만들어지는 건 끝일 수 있지만 그거를 어떤 디바이스에서 올려서 하실 때는 무조건 여기 있는 튜토리얼 마지막 분에 있는 디바이스 익스큐션을 파트를 보셔야 됩니다. 익스큐션 파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익스큐션 파트를 보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프로파일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디버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좋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는 Q&A 프로파일 뷰어까지는 보실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은 약간 이거로 하시고 어떻게 보면 CNN 베이스, LLM을 제외한 거는 Q&A 랜덤으로 실행을 했다 된다 하시고 그걸로 마무리 지으시고 그리고 라마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면 지니 T2T 런이라고 표현을 했던 지니 커맨드가 있죠. 그거를 실행을 하셔서 끝내면 됩니다. 그 지니 T2T 커맨드는 저희가 아까 예제 중에서 최대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커맨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파이썬을 중심으로 많이들 공부하셨을 거예요. AI 전공. 근데 이번 기회에 조금 C랑 좀 친해지면서 CPP랑 친해지면서 조금 적응을 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두서 없을 수 있지만 학생들한테 정보를 전달 드렸고요. 그동안 혹시 질문이었으면 제가 질문을 좀 볼게요. 제가 질문 오신 게 있나요? 질문하지 않았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학생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꼭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기억나는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접수했던 질문 중에 아까 그 2기가가 넘어가면은 뭐가 안 된다는 질문 어느 팀한테 제가 들었었는데 그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2기가 넘어가면 일단은 그 오닉스로 조금 변환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걸 추천을 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AI 허브로 돌릴 때는. 그 왜냐하면 오닉스 딥트레이스 폴더? 모드를 만드는 게 매우 힘듭니다. 점 오닉스 안에 그 오닉스 데이터랑 점 오닉스 파일 요거 분할하는 거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하셨었죠? 그러니까 2기가가 넘어가면 뭐가 안 돼요. 제가 이 질문은 어디서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2기가가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저희 리미테이션이라기보다는 안드로이드 리미테이션도 있고요. 예. 안드로이드가 파일을 한 번에 올 때 2기가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하는 게 오닉스 자체에서 좀 분할한 프로세스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돌리려면? 그러니까 오넥스에서 데이터를 분리하는 거는 예.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분리하는 오넥스랑 예. 점 데이터로 나오는 데이터? 거는 예. 오넥스를 저희가 컨버전을 하게 되면 예. 아까 보인 것처럼 여러 파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쪼개지면 저희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리미테이션인 거죠. 예. 저희가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예. 그걸 저희가 AI 허브가 포맷에 맞게 바꾼 게 바로 .onex와 .데이터고 예. 그거는 AI 허브에 들어가셔서 다큐먼트 컴 파일 예제의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 커맨드가 하나 있어요. 파이터치에. 정확하게 예. 파이터치 코드인데 그냥 예. 그거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걸로 에러가 제가 뜬 적은 없어가지고. 예, 모델을 이렇게 할 때 그 config 우리가 보통 모델 파일 만들다고 할 때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까 컨텍스트 랭스는 이제 1000 정도 1K 정도 1024를 1024 적어드릴게요. 그것도 적어드릴게요. 1024랑 2048. 예, 1024랑 2048 1K나 2K 정도를 추천을 맞습니다. 해주시는 거고 학생들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올 때 그 다이얼로그라고 지금 표현하신 config 파일 제이슨으로 돼 있는 거 그 모델 파일에 수정할 거 있으면 꼭 수정하시 바라고 아까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뭔가 놓치기 쉬울 부분이 만약에 그 모델이 분할이 돼 있으면 그 분할된 모델을 다 적어줘야 되는 부분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이 혹시 막히면은 그 부분 꼭 체크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또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라마를 쓴다고 이게 약간 전반적으로 라마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약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오픈된 게 라마밖에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 라마를 만약에 거기에 인코더처럼 그냥 써가지고, 그러니까 디코더에서의 그 생성 기능을 싹 빼고 위쪽에다가 헤드를 달아가지고 예를 들면 클래시파이어처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어떤 그 지금 말씀하신 지니 쪽을 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 QNN 하고 AI 허브에서 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따라가야 되나요? 그 너무 언어 좋은 질문 모델이라고 해서 뭐 같습니다. 하잖아요. 예.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어쨌든 보면 어떤 인코더 파트만 해서 디코더의 생성 파트를 빼고 쓰는 모델을 쓴다든지 아니 그 파트만 해서 데이터를 쓰시겠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맞을까요? 예, 그런 팀이 한 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을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 그 팀은 생성 QNN 넷런 쓰시면 됩니다. QN은 어떤가요? QNN 넷런 쓰시면 됩니다. QN은 넷런. 예, QN은 넷런을 쓰면 된다고 하시니까 그 어느 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계시면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하는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커맨드는 제가 그것도 채팅방에 켜놓을게요. 네, 저거고요. 네, 질문이 있으신데 질문 많네요. 유정균님인가요? 유정균님 학생분이신가요? 왜 모르시는데 라마3 베이스 파인 튜닝 모델을 변환할 때 처음에 모델 OS로 변환했던 스펙 에어웨이 라마 베이스 인터페이스를 썼는데 발동했는데 초본 단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풋 스펙만 다시 맞춰서 EU 캘리브레이션을 컴파일한 추론 결과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1번? 설명 좀 해주세요. 유정균님 유정균 학생 있나요? 있으니까 질문을 했을 텐데 혹시 마이크가 되면은 이거 좀 자세히 질문이 뭔지 파악을 좀 하기 위해서 자세히 어떤 문제인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담 안 가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만약에 답변을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이해한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지금 캘리브레이션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추론 단계에서 문제니까 인퍼런스 된다는 거고.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왜 갑자기 인풋 스펙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봐요. 인풋 네, 스펙이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 인풋 네. 쉐입이 달라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 파트인데 지금 말한 건 어큐레시 파트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큐레시가 좀 아니고 달라가지고 아예 실행도 잘 안 돼가지고 뭐가 안 된다고요? 아예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변환은 됐는데 그 이후에 추론에서 아예 그냥 그러니까 어큐레시가 낮은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응답이 안 됐어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할 게 라마3 베이스 파인 튜닝을 했다는 것은 모델을 전혀 안 건드렸다는 게 맞을까요? 확실한가요? 아, 네, 그게 제가 튜닝한 게 아니고, 다른 팀에서 한 거를 제가 허깅 페이스에 올라와 있는 걸 쓴 거라서. 그거는 아키텍처 네. 그냥 코드 짜면 되잖아요. 쉐입을 해가지고 컴패리즌 네. 코드 짤 수 있거든요. 그럼 네. 쉐입이 같은지를 먼저 보세요. 근데 쉐입이 같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건데 보통은 달라요. 네. 보통 다르게 되면 저희가 보면 스플릿 파트가 아마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 스플리트 넘버라든지 이런 거. 네. 스플릿 넘버는 아까 제가 그렇게 되면 허브로 돌리게 되면 코드를 안 다운받죠. 정규님 맞죠? 저희가 어떻게 맞습니다. 모델만 파싱만 시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스플릿 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옵티마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께서 코드 레벨에서 디버깅을 하든지 아니면 로컬에서 코드를 다운받으셔서 그 스플릿 넘버 변경 등을 하시는 거예요. 에러가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났잖아요, 정규님. 네. 이건 AI 허브 팀에서 거기 작업을 하셨던 거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면 저희가 헥사곤 넘버들 있어요. 헥사 넘버들이 아시나요? 왼쪽 위에가 혹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만약에 1시간 넘어간다고 하면 학생들이 시간이 없으시면 나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교수님이 진행해도 되나요? 출석 체크에 문제가 없을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초과가 조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럼 하다가 네, 최대한 학생 도와주고 가겠습니다. 네, 그 문제 없다고 하시니까 다른 학생들도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바쁜 일 있으시면 네, 편하게 나가셔도 되고 들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저희 쪽에서 혹시 상무님이나 대리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상무님이나 유재 상무님이나 잭 대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혹시 없으시면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말씀하실 게 있으면 꼭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자, 여기 맞으면 제가 하나 그냥 실행을 해놨는데 학생 아까 성함을 까먹었는데 여기 넘버링 보이죠? 네. 그러니까 학생 아이디명 있죠? 그거 있을 거잖아요. 로그인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거랑 이거 잡 넘버랑 그리고 텍스트 파일 컴파일 로그 있죠?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AI 허브 팀에 물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는 머리를 씁시다. 시간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테리로 가세요. 디버깅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바쁘잖아요. 그리고 못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금 제가 말했는 거랑 모델 허깅 베이스 위치 있죠? 그걸 네. 다 붙이면서 얘를 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아키텍처 컴패리즌을 할 수 있죠. 네. 여기서 아키텍처 컴패리즌은 뭐냐면 여기 보면 모델 쉐입이 나와요. 맞죠? 아, 네. 그 모델 쉐입을 디퍼런스를 할 수 있겠죠, 친구분이. 그거는 코드 짜기 안 어렵잖아요. 맞죠? 네. 안 어려울 거야. 그건 진짜 안 어려울 거예요. 그럼 그거를 컴패리즌을 했는 엑셀 파일을 같이 주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디버깅이 너무 쉽겠죠? 그죠? 네. 그렇게 주시면 학생이 못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아, 네. 그렇게 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학생도 그냥 던지는 것보다 우리는 노력도 했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가질 거예요. 아, 네. 네, 서로 좋게 좀 부탁드릴게요. 좀 바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네.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잠시, 다음은, 왜 창이 안 되지? 죄송해요. 다음 질문이 2번인가요? 2번 심플리파이는 성능을 위해 하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이후 단계 문제가 생기니까 하시란 건지 선택 사항입니다. 네, 선택 사항이에요. 근데 보통 심플리파이 합니다. 정민이. 네. 네. 안 하셔도 돼요. 네. 그거는 선택 옵션이요. 네. 제가 시도해본 바로는 2가 넘는 모델 웬만하면 AI 라이브러리 컴파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나만 되잖아요. 네네,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 몽키 패치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마 그런 것들이 학생분들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이게 네. 모델 잘못인지 우리가 잘못인지가 조금 판단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라마 모델이면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라마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트랜스포머 베이스로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특별한 것들 어떤 거냐 오퍼레이션 중에서 렐루, 리스키렐루, 실루부터 시작을 해서 멤멀 이런 게 붙는 파트가 좀 다르긴 해요. 그 파트들이 여러분들께서 디버깅 자체를 하실 때 좀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온엑스 파일을 켰는데 혹시 네트론 아시나요? 들어는 봤습니다. 네. 네트론이라고 학생들도 아셔야 돼요. 온엑스로 만들거나 텐서플로우 할 때 비주얼라이즈 툴이에요. 이거 오픈 소스예요. 얘를 가지고 모델을 비교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디버깅 하는 방법도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얘를 통해서 모델을 보시면서 모델을 비주얼라이즈니까 좀 더 편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AI 허브 모델을 쭉쭉 보여드린 그 시각화랑 똑같은 툴이에요. 그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보셔도 된다. 그래서 디버깅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그 엑사원이든 뭐든 간에 라마에서 브랜치 땄는 모델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라요. 아키텍처도 달라진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같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당연히 에러 페이스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마지막 엑사원에서 디스틸레이션 버전이 이미 라마에서 한 번에 파인튜닝 모델과 마찬가지로 진행할 수 있는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추천은 안 하는데 하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린데 추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도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튜토리얼 보셨다고 하시면 여기서 보시면 지니 중에 지니 트랜스포머 컴파이즈 이렇게 있어요. 트랜스포머 컴포저라고 있어요. 네. 얘로 하면 어떤 식이 되냐? 얘는 한 방이 됩니다. 컴파일이. 뭔 소리냐? 아까 QNN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컴바이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에 해주는 역할로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QNN 지니 트랜스포머 컴포저라고 있어요. 근데 네. 얘는 이게 바이너리가 제가 알기로는 빈 파일 중에서 CPU 온리로 되어 있어요. CPU. 즉 이렇게 만든 바이너리는 아마 CPU 온리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그렇게 되면 얘만 실행을 하게 되면 바이너리가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얘가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진 않아요. 제가 스톡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아마 에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시에 여러 개 뭘 할지를 한번 되는 것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 이것도 제가 채팅창에 쳐드릴게요.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금 얘기 드리면 튜토리얼을 꼭 보세요. 제발 튜토리얼 봐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5번 저희 팀은 갤럭시 북 엣지 엘리트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엘리트가 있네요. 엘리트가 있었구나. 튜토리얼 그대로 QA 허브의 원본 8비트 실행이 잘 안 되는데 지니 컨피그의 문제인지 이거 실행이 안 된다고요? 아까 친구분? 유정균님 실행이 안 된다고요? 얘도 아까 똑같이 AI 허브에서 실행했을 때 컴파일은 되는데 진이 마지막에서 안 된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거 그거는 그냥 아마 네. 심플로 한번 가보시면 될 텐데 첫 번째 체크하는 게 매칭이 됐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게 하고 나면 QART 버전이 나와요. 여기 네. 친구분. 그 버전을 맞추신 거죠? 이거 그냥 아예 지니 SDK 튜토리얼 그냥 완전히 다 똑같이 따라갔는데 안 되는 거라서. 그럼 거기 있는 SO 파일 다 넣었는데 안 된다는 거죠? SO 파일도 건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냥 SO를 건드릴 수 없다고? 건드린 게 없다고? 왜 익스큐션 네. 하려면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안 건드리지? 그 AI 허브에 한번 컴파일 한 다음에 그냥 바이너리 파일만 받아가지고. 그렇죠. AI 허브에서 컴파일 했잖아. 그럼 바이너리를 네. 받았죠? 그러면 얘가 네. 거기 컴파일했는 QART 버전이 있을 거죠, 친구분? 네. 그거랑 SO 파일은 여기서 못 받잖아요, AI 허브에서. 그죠, 친구분? 네. 네. 그거는 로컬에서 받았을 거잖아. 맞죠? 네. 로컬 어디서 저희가 드렸던 사이트에서 받았죠.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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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가 버전이 두 개가 같냐고, 내 말은. 그거는 확인 안 돼 있죠. 근데 왜냐면은 그게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안 된다? 아까 전에 얘기했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는 만약에 여러분 디버깅 하시게 된다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이 넘버링 번호, 모델 위치, 그러니까 허깅 베이스 모델, 그리고 로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슈가 어떤 건지 이슈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를 AI 허브 팀에 다시 문의를 해주세요. 오케이? 네. 디버깅 해도 돼? 해도 되는데 투트랙으로 가자는 거예요, 친구분? 네네네. 괜찮죠? 네. 아, 네,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죄송해요. 다음은 김기현님 있으시죠? 네, 김기현님. 에어허브 앱에서 제공되는 최대분 APK 빌드에서 성공해서 디바이스에 라마 넣으셔서 사용했다. 좋다. 이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모델 같은 파일을 사용해서 리액트 네이티브로 파일을 진행 중인데 지니 디그 선수에서 크래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리액트 네이티브로 모델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리액트 네이티브. 리액트랑 좀 다른가요? 이게 하나 일단 질문. 김기현님. 제가 어떻게 보면 프론트를 중심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는 아니어가지고 리액트랑 리액트 네이티브랑 다른 건가요? 혹시 아는 학생이 있으면 그거 답해 주셔도 돼요. 같다고 쳐볼게요.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이거는 이쪽 파트는. 근데 리액트로 돼요. 네, 리액트가 커버를 한다고 해서 만든 건데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학생들 데리고 했을 때 리액트로 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리액트로 했을 때 저희가 몰래 모델 TF 라이트로 했을 때 경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리액트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기현님이네요. 예,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지금 음, 그 뭐지? 그 체대에서는 같은 모델로 음,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됐었는데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진행을 음. 하는 중에는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쪽에서 계속 크래시가 발생을 하는데 자, 크래시라면 어떤 시그니처죠? 오류 메시지 자체는 어, 그 로그캣에서 확인을 했을 때 어, 어, 정렬되지 않은 포인터를 해제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서 저 함수가 정상 종료되지 않고 중간에 꺼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게 꺼지지 않는다. 크리에이티브에서. 네, 크리에이트 함수를 실행하는 중간에 에러 메시지가 misaligned pointer when deallocating address라는 오류 메시지가 로그캣에 찍히면서 저 지니 다이얼로그 크리에이트 함수가 완료되지 않은 채 앱이 강제 종료됩니다. 혹시 첫 번째 보통 크리에이트 할 때 랩을 좀 잡아봤거든요. 네. 오케이? 그 실행하고 있는 앱들은 다 그러니까 삭제가 아니라 끄세요. 갤럭시에나 여기서 먼저. 그러니까 피크램 이슈가 날 수도 있어요. 크리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오케이? 네. 피크램이 터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통은 없을 거야. 근데 헤비하게 돌리게 되면 피크램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크램을 좀 줄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리소스를 휴대폰에서 실행하고 있는 걸 좀 줄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디올로기 된다는 파트면 그 앞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포인터 위치랑 데이터들 로그 보고 보세요. 친구분. 네. 보통 이런 디버깅을 안 해봤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다 해보긴 했습니다. 해봤어? 네. 뭐가 떴어? 일단 그 지니 래퍼 CPP에서 그 생성자를 생성자 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는데 그 체뎁에서도 요 create 하기 전에 create from JSON으로 먼저 그 config 포인터를 받아온 다음에 그거를 create로 전달을 해주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문제가 안 생겼어서 정상적인 그 config 포인터를 넘겨주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이것도 같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 너무 같고 크리에이션 차트에서 피크가 안 건드렸고 이제 잠깐만 개인 앱이에요? CS 학생이세요? 그냥 컴퓨터공학과. 컴컴이면
네가 뭐가 들어오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이 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 피크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게, 코틀린 자바에서 에러가 났다는 게 부분이 진이 적이면 저건 진이가 도는 거잖아. 이제 네, CPP가. 맞잖아. 아닌가? 네. 진 CPP에 돌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건드리는 저희 쪽에서는 디프가 발생하면 안 돼요. 네, 어, 디프가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디프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올펀 자료가 넘어왔을 수도 있어. 올펀에 미싱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 자체가 메모리가 터져서 그렇다는 버퍼 쪽에서 있는데, 버퍼를 좀 늘릴 수는 있어요? 맥스 그 버퍼로 부분은 넣어보실래요? 시도를 안 해보긴 했는데, 맥스 일단 버퍼 넣어봐요. 우선은. 네. 일단 디바이스에서는 딱 저희가 만든 앱 하나만 구동하는데 이런 오류가 뜨는 거라 한번 아니, 그건 시도해. 맞지. 왜냐하면 근데 그건 맞는데, 내가 말한 그 앱에서 실행이 뭐가 되고 있냐는 거지. 앱 그거 안에서 다 킬하고 있어요. 그 실행하는 동안 진짜 네, 이 모델만 킬하고 있는 거냐. 저희 예시 보면 모델 하나만 실행되고 나머지 UI나 이런 건 다 드롭돼 있잖아요. 네. 지금 업돼 있는 게 뭐 있냐고. 나는 모르니까. 업이 많이 돼 아, 있냐는 것이 내 말은. 그거는 네. 관리 안 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지금 그 폴더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단 지우고 걔를 컴파일 해가지고 APK 만들어서 그 네. 파트만 실행 한번 해봐. 코틀린만. 되지? 네, 오케이? 그렇게 되면 디프 자체가 메모리가 터지는 거면 거기서 바로 잡힐 수도 있잖아요. 네, 자, 디버깅 포인트 알려줄게요. 첫 번째, 버퍼 늘려요. 버퍼 네, 늘려. 두 번째, 안 된다. 버퍼 늘려도 안 된다. 그러면 버퍼 늘린 상태에서 방금 말했던 코틀린 그 폴더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 세 번째, 그게 만약에 잡혔다 하면 맥스에서 줄이고, 안 잡혔다 하면 디버깅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디프를 봐야 돼. 나는 자바에서 어떤 파트가 플로우가 달라질 리가 없거든. 너가 네. 머징할 때 잘못했어. 상당히 정말 정말 약하게 되는 거가, 혹시 개발 환경이 바뀌었어요? 친구들하고? 코드를 어떻게 받았어요? 그 GitHub에 올린 거를 제가 그대로 풀 해와서 받았습니다. 풀 해서 온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맥이나 윈도우에서 서로 코드를 작업하다가 만약에 꼬이게 되면 그 뭐죠? 유니코드 오류가 뜨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거기서 우리가 데이터 넘기는 상황에서 라인이 안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강제적으로 이거는 커널에서 그 앱, 지금 실행하는 앱 자체에서 모든 거를 통일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얘를 우분투로 할 건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할 건지 모든 파일을 바꾸는 게 있어요. 커맨드가. 그건 저희 게 네. 아니고 일반적인 거. 그 커맨드로도 한번 변경을 해봐요. 네, 확인했습니다. 알겠어요? 네,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화이팅. 다음 친구. 유두현님. 질문 이거예요. 퀄컴 에어로 다운받은 위스퍼 V 스몰핏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디코더 TF 파일 로드를 하였습니다. 디코더에 받는 토큰을 변환할 때 텍스트로 나타내기 위해 어떤 과정을 변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제 있지 않았었나요? 예제 없나요, 이거를? 교현님? 데모 앱 실행해 보셨나요? 교현님? 계세요? 교현 친구?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가? 교현님 마이크 꺼졌는데 다시 한번 마이크 켜주겠어요? 켜지는 동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데모 파일이 있어요. 위스퍼들은. 데모 파일에서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 콜앱에서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거 테스트를 하신다고 하면 콜앱에서는 위스퍼가 안 돌 거예요. 좀 데이터가 많아서. 그래서 블럭이 될 건데, 만약에 아니, 프리미엄 쓰시게 되면, 프리미엄 콜앱을 쓰시게 되면 터지지 않을 건데, 만약에 그걸로 해서 콜앱을 실행 못하면 로컬에서 하셔야 되고, 로컬에서 디코더 데모 코드를 실행했을 때 문제가 안 된다. 데모 코드를 보시면 될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내가 사용 방법을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위스퍼는 결국에는 STT 받아야 되잖아요. STT 받으면 제가 지금 디버깅 하는 것보다도 제가 어떻게 토큰 받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여러분 생각했을 때 데모가 안 되면 그냥 그 파트는 안드로이드 STT 쓰세요. 앱에서. 네, 그렇게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두현님?
그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그것도 자 저것도 주연님도 말씀드릴게요. 저건 제너럴 질문이면 에어 허브 팀에다가 디코더 인풋 텍스트를 뭘 넣어야 되는지 한번 올려주세요, 주연님. 그거 올려주시면 제가 트래킹 할게요. 필요하면. 필요는 아니고 올려주시면 할 거니까 두현님 그 방금 된 거 영어로 쓰고 토큰 어디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커맨드나 강국을 알려달라라고 영어로 쓰세요. 그걸 내 허브 팀에 물으시면 제가 그거 팔로우 할게요. 필요에 따라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두현님? 좀 귀찮으시겠지만 가능하니요? 네,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학생들 궁금한 게 있을까요?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학생들 몇 퍼센트 됐다고 보시면 될까요? 조금 힘든가요? 대답하기? 뭐 그럴 수 있겠죠. 팀마다 지금 진행 상황 얼마나 되나요? 뭐 지문이 하나가 더 나왔는데 일단 아. AI 학과에 4팀밖에 없어서 그 팀 같은 경우는 네. 뭐 퍼센트로 말하면은 제가 볼 때 한 6, 7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가 저희 때문인가요? 그거는 아닐 텐데 일단은 뭐 모델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모듈별 구성은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QNN 여기 퀄컴의 플랫폼이랑 SDK를 안 써봤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학생들이 막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하는 거고 그쪽에 대해서 이제 이 트러블 슈팅이 다 해결이 되면은 이제 뭐 금방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컴퓨터공학부 쪽에서는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컴퓨터공학부 쪽에서 질문사항이나 자주 들어오는 질문 있으면은 교수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교수님도 계신 건가요? 제가 몰라서.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름만 예,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네. 다들 예, 말씀이 없으셔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기영님인데 이건 저 기영님인 것 같은데 아니면 위스퍼에서 인코더 값을 넣었을 때 MS 스펙트럼을 거치게 되는데 저희는 현재 TF-라이트 3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넣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웰 스펙트럼을 쓰는 과정이 있는데 TF-라이트에 친구분? 기영님? 기영님? 요건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답을 하기 그렇게 목소리 힘들구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저희의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학생이 아직 디버깅 슈팅 방법을 살짝 모르시는 것 같은데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TF-라이트에서 인풋 쉐입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인풋 쉐입을 보시면 그 인풋 쉐입에 맞춰서 할 거고 인풋 쉐입이 똑같으면 멜스펙트럴 쓸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께서 스피치 관련된 거는 멜스펙트럴 씁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거 없을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인코더 파트에서.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다. 두 번째, 디코더 아웃포스트 토크나이저 사용해 텍스트를 변환하는데 야후 모델을 사용한 토크나이저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는지 있어야 실행이 되지 않을까요? 이 코드를 안 봤는데 없으면 데모가 없지 않을까요? 기영님 데모가 있어요? 코드 보신 것 같은데. 지금 대답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 그 AI 허브에서 보면 데모 상단으로 가서서 tokenized.json 파일을 찾아보시거나 제가 알기로는 토크나이저가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그냥 오픈 소스에 있는 데이터 토크나이저를 그대로 썼을 거예요. 그 링크가 제가 주석 처리로 된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토크나이저 어떻게 보면 데모 폴더 안에 연결되는 인코더 파트인가? 그쪽에서 아니다 디코더 파트의 주석 부분에 이 토큰 파트는 어떻게 된다라는 게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 기억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스퍼 모델이라고 했죠? 위스퍼 모델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거 잠시만 찾아보면 여기 들어가서 익스펙트 모델 파이썬 익스펙트 데모 익스펙트 데모 쉐어 들어가고
shared. 보이죠? 이 모델의 파트 보이시나요? 얘가 출처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서 저희 토커나이저를 썼을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얘가 관련된 것들을 파트를 보시면 된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찾아보실 수 있죠? 네, 저희 링크는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됐고. 네, 드릴게요. 제가 링크 드릴게요. NPU 가속도를 위해서 폴로 32 모델이 아닌 윈드 8형 또는 4형식으로 해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퀄컴 에어버스 모델들의 인풋 쉘팩이 32로 인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해당 모델들을 가속화하는 어떤 방식으로 뭔 소리야 이거? 이 누구야? 도현이 이게 뭔 소리예요? 에어 허브 모델은 플로 32라고 우리가 모델이? 웬님 그 말이에요? 왜 계속 인풋 스펙이란 표현을 쓰지? 친구분? 도현님? 제가 요거는 얘기를 해야지 뭔지 알 것 같아서. 도현님? 될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뭔 소리예요? 인풋 입력이 플러스 30이라고? 그 쇼머 렉소스 뭐라고? 잘 안 들려요. 이미지 노이즈가 많이 끼는데. 저희가 지금 미디어 파이프 핸드 액션 모델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핸드 디텍터와 핸드 레드마크 디텍터 두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쇼머 매트리스에 들어가면 인풋 스펙스 이미지 플러스 32로 돼 있고 다른 인풋 스펙하고 나와 있는데 원래 HTTP 가속화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여쭤보려고 이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풋 스펙이라는 게 네. 네네. 저희 이우리 상무님이 얘기하시는 그건가요? 저건가요? 학생이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입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입력은 플러스로 넣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봐. 자, 지금 저희가 퀀타이즈 하는 파트, 입력 파트가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그게 플로 32든 인트 64든 그거는 입력하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하면? 모델, 그러니까 웨이트랑 액티비티 펑션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저희 퀀트 하는 같은데 그거가 입력이 플롯이 32든 인트가 64든 그게 케어가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이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은 30이야, 도현님. 네. 근데 중간에 도는 모델의 웨이트랑 액티브는 88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업스케일링 되고 중간중간. 저희 그렇게 되고 있을 건데.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HTTP 가속화에서 막혀가지고 거기서 가속화 부분에서 막혔다? 그 가속화가 뭔 말이에요? 가속화가 말하는 표트가 엑셀레이터인데 엑셀레이터가 지금 여기서 왜 나오냐는 거죠. 제 질문은. 도현님? 도현 친구?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가속화라는 표현이 내가 어떤 건지가 명확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HTTP 프로세스를 살짝만 얘기해드리면 입력이 int 64일 수도 있고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이죠. 이미지 같은 플러스 3일 거고 모델들 같은 경우는 int 64로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돌아서 저희가 어떻게 모델 매트릭스 연산이나 트랜스포머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가 결국에는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프로세스 중간에 있는 것은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이 차이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거의 어떤 데이터 D타입이죠. D타입이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D타입은 저희가 그걸 퀀타이즈 하는 거예요. 즉 입력단에 있는 것 자체를 입력 인풋을 퀀타이즈 한다? 그거는 그렇게 동케어죠. 네.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답이 안 됐다면 또 질문 나중에 해주세요. 그럼 되겠죠? 이거는 저도 좀 질문이 있는데, 이게 네. 그 저희 언어 모델 외에 다른 애들도 지금 퀀타이제이션,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이 지원이 돼요. 그 QNN에서? 오, 되죠. 네. 그게 아, 제일 먼저 되고 그거를 발전해서 저희가 젠 AI가 됐습니다. 그게 되는 거면은 되는 거고, 지금 학생들이 이게 그냥 듣고 있다가 조금 이제 퀄컴의 어려움을 좀 알겠는 게, 약간 퀄컴 SDK와 퀄컴 플랫폼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약간 그거 외의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구분해서 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퀄컴에서 제공해주신 그쪽에 대한 질문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그 AI에서 하는 질문들은 조금 찾아서 좀 학생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 질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해주시면 결국은 답은 해드립니다. 네. 뭐 그렇긴 해드려야죠. 한데 네. 이게 가속화와 경량화,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러니까 웨이트가 뭐 이렇게 퀀타이제이션 되고 뭐 입력 자료형의 D 타입에 대한 이런 질문은 사실은 이 퀄컴 쪽에 대한 질문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이렇게 조금 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퀄컴 관련된 질문을 오늘은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셔도 되고요. 뭐 해보시고 그것도 어쨌든 해보셨다는 증거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제 한 12시일 거면 여러분들 점심 먹으러 가셔야 될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세션을 진행하고 아마 학생들이 질문 준비가 좀 덜 됐을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해서 그러면 그 질문들을 조금 더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아마 그거는 뭐 이용희 교수님이나 담당 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다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다음 주 수요일이 거의 하실 테니까 필요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저희야 감사하고,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 사실상 하게 되면은 마지막 기회일 것 같고, 웬만하면은 네. 그때 조금 Q&A 세션으로 해가지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은 잠깐 이렇게 와주시면은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한테 네.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을 미리 준비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빠르게 이렇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은 저희는 이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럼 오늘 세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가 이게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학생분들이 꼭 다 나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나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고생하신 김상혁 과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박수 한번 드리고요. 차주에 웬만하면은 이 질문들 또 나오는 거 받아가지고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